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온 세계 이슈가 단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는데요. 바로 4년 만에 돌아왔던 그 남자가 증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은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박빙이라고 계속 예측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맥이 빠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 7곳에서 전부 승리를 했고 다시 4년 만에 화이트하우스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무슨 공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 이런 공약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현재 미국 법인세율이 21%라고 하거든요. 이 법인세율을 최대 15%까지 내리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그만큼 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었는데 그 무겁다는 다우존스가 5% 상승했고 S&P 500이 4.6%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5.8% 상승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 나스닥 지수가 올해 거의 40% 상승했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하지 못한다면 쌍봉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의 이런 예상 따위는 가볍게 무시를 해버리고 결국 나스닥도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고점을 경신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올 한해 미국 증시는 정말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관세 러버라고 늘 강조를 하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도 관세 관련된 공약이 있었는데 동맹국이든 뭐든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한다면 관세를 20%까지 내야 되고 중국은 60%까지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관세 때문에 아주 초조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도 관세 영향을 미리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추락하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환호성을 지를 때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여전히 시무룩하게 한 주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여하튼 한국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대통령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미국 금리 결정도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던 것처럼 이번 달 미국 금리는 25bp 인하가 되었는데요. 지난 9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는 4.75%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발표한 다음에 파월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해 증시가 영향을 크게 받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향후 금리가 어떨 것이다 이런 이야기보다 트럼프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겁니까? 이게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파월 할아버지는 내 거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노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하튼 파월 할아버지를 연준 의장으로 처음 임명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긴 하지만 서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투닥거릴 것이냐도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금리를 두 번 연속 내렸지만 다음 달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12월에 금리를 25bp 내린다고 전망하는 비율이 현재 66% 정도 되니까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번 달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무난하게 나오면 다음 달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계좌를 보면 디보가 저번 주에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이번 주에 물을 딱 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도란프 형님이 등장하면서 다시 플러스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 그리고 JPQ와 JPI도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두 종목은 커버드콜 상품이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주가는 약간 적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타이밍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배당금을 매달 따박따박 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저번 주와 이번 주에 10월 분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세금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JPQ는 0.42달러, JPI는 0.32달러로 둘 다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현주가 기준으로 JPQ는 배당률이 8%, JPI는 6%입니다. 그리고 디보도 이번에 첫 배당금을 받았는데 주당 0.14달러를 주더라고요. 연환산을 해보면 세금을 제외하고 배당률이 4% 정도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세 종목은 모두 배당금을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다시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갈 생각이니까요. 그때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를 볼 텐데요. 요즘에 한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더욱더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계속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둘 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 쪽으로 자산 배분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인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부터 비중을 늘려가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는 저번 주 대비 3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한국도 오랜만에 상승 마감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였는데요. 거의 매주마다 1조 원씩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주는 1275억 원만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개인 투자자보다 외국인이 적게 매도를 했다는 게 약간 특이한 흐름이긴 한데 여하튼 이제는 팔 만큼 팔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순매수로 전환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만 5주를 매수를 했는데 현대차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ISA 계좌에서도 평단가를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5만 6천 원부터 1,000원 단위로 5주씩 매수를 걸었는데 일단은 15만 6천 원만 체결이 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일반 계좌에서도 이번 주에도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보면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월배당하는 종목들 좋았는데요.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코덱스 커버드 콜 두 종목은 이번 주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잠깐 마이너스를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는 3% 정도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가 평단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기아도 이번 주에 도람프 형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졌거든요. 여하튼 9만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또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번 주 리츠들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었는데 맥쿼리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2%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죠. JR 리츠는 이번 주에 2,980원에 200주를 딱 걸어놨었는데 2,985원까지만 빠지면서 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여하튼 여전히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이번 달 말에 벨기에 자산 대출 조건이 확정이 되니까요. 대출 조건이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이 되고 내년 배당금이 픽스가 된다면 JR 리츠의 하락세도 일단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이번 주도 현대차 우선주를 계속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1,000원 단위로 걸어놓았던 물량이 다 체결되다 보니까 약간 호둥지둥 다시 주문을 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매수 가격이 15만 5,700원이었고 이번 주도 총 20주를 더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트럼프 형님의 관세 사랑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미국 안에 공장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정말로 관세가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은 미국으로 수출을 해봐야 남는 게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우려가 계속 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냥 배당금만 보면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계속 모아볼 생각입니다.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은 이제 7.1%가 되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10,000원은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년 배당금을 10,000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배당률은 6.2%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보통주를 투자하는 것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주는 그냥 계속 내려주면 모아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다음 주에 혹시 주가가 15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면 1,000원 단위로 5주씩 매수를 해볼 계획이고요. 15만 5천 원부터는 ISA 계좌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와 ISA 계좌 각각 5주씩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더 모아볼 생각인데,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 현대차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을 계속 타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4% 정도이거든요. 다음 주에 조금 좋아지길 바라보고,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10%를 찍었는데요. 이 계좌가 일반 계좌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매도를 하면 매도 차익이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2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더라도 매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여하튼 배당금은 매달 잘 주니까요. 일단 당분간은 배당금만 받으면서 계속 이 수량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SKT 그리고 KT의 3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화면은 3분기 실적인데 SKT는 매출액은 전년보다 3%, 그리고 영업이익은 7%를 개선했거든요. 다만 순이익이 9% 줄어들었고, 반면에 KT는 매출액이 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3, 40%씩 크게 개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뉴스를 조금 찾아보니까 임금 협상 비용이 작년에 3분기에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2분기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IR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에 KT 실적이 조금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일회성 요소를 제거를 한다면 두 종목은 3분기에 무난한 실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SKT는 매출액을 3%, 영업이익은 8%,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보다 4% 개선하고 있었고요. KT는 매출액이 1%, 영업이익은 6%, 그리고 순이익을 15% 개선하고 있었으니까요. 통신이 사양산업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두 종목이 실적 때문에 매도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KT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 KT도 주식 소각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25년부터 4년간 주식 소각으로 1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식 수가 4년 동안 거의 10% 정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주식 소각 측면으로 보면 KT가 SKT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